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최상병 국정조사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이제 순직 1년 5개월 만에 22대 국회 첫 국정조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자, 경찰 수사 결과가 이미 나왔다. 국회 청문회도 거쳤다며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반대를 해왔었는데 야당 단독 진행은 막겠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조 실시계획서 처리할 예정이고요. 특위위원장은 오선의 정동영 의원, 여야 간사는 유상범, 전용기 의원 등 총 18명입니다. 조사 기간, 조사 대상 등을 놓고 이제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 모두 조사 대상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서 최상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폐기가 됐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여권의 특검 거부의 명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 수사는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청문회가 열리면 민주당은 이제 VIP 경로설 이거를 정조준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실 왜곡, 거짓 선동을 밝혀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주 의원님, 네. 여당이 마음을 바꾼 이유가 뭔지 또 궁금하고 바꾼 게 잘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바꿨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반대하기 위한 입장을 들어와서 간절시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바꿨다는 것은 그동안의 반대 입장이었는데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라는 입장이 마음을 바꾼 거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밖에서는 아무런 해방을 놓을 수 없으니까 들어와서 놓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입장은 그대로인 것이고 밖에서는 무기력하기 때문에 들어와서 대놓고 방해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입장을 바꾼 여당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은 타이틀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의혹들을 지금 정동영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짰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어떤 그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 여당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꼬투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국정조사가 이나마도 반토막짜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제 신우기 대표, 글쎄요, 그 윤석열 대통령 경로설 이게 이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고 이미 그 특검 청문회도 또 몇 번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밝혀낼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국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사법기관을 통해서 단죄하는 역할이 있을 텐데 지금 저는 뭐 충분한 의혹 제기는 이미 다 나왔다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 경선에 나서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특검법에 대해서 최혜병 특검만큼은 하겠다. 본인이 뭐 발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야기만 해놓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대표 뜻대로 하자라고 해도 안 하니까 이거는 뭔가 진상규명에 대한 뜻은 없고 오히려 특검을 이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만을 더 강화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이 더 추가적으로 제기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특검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이 뭐 현실적인 그나마의 대안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안의 본질은 안타깝게 순직하신 우리 최혜병의 죽음의 원인이 아직도 안 밝혀졌다라는 것이고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법을 엄정하게 집행했던 박정훈 대령이 지금 갑자기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이 기울어지고 어그러진 부정의를 어떻게 되잡아서 다시 정의로 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히 틀어 막았던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권력의 이 수사 외압. 여기에 대한 저는 진실이 밝혀지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지만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김두수 선장님은 이제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거는 어느 대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국정조사가 되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는 데서 국민들이 느끼는 의혹,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권력이 개입돼 있고 특히 대통령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전화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변심 이런 것들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내용들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질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에 가깝고 그러니 이제는 사실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수사를 하게 하는 그 명분을 확보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박정훈 대령 공판이 내년 1월 9일 날 이제 1심 선고가 최종 내려지게 돼 있는데 그때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이제는 진짜 특검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사안은 그야말로 뭐 다른 그 야당에서 뭐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안만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다,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들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뭐 정치를 하는 사람이면 다 이 사안은 탄핵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올라갈 거고요. 특검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도 더 쌓이고 이런 속에서 이 분야는 이제 단일 이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 사건 경우에는 뭐 13가지 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반대한다면 내년 1월 달이라도 상설특검은 이제 민주당이 법안 이 규칙까지 바꿔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설특검을 통해서 검사를 지명하면 이 최상병 사건의 단일 이슈를 충분히 특검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조사는 여당 입장에서 안 따라올 수가 없었다. 여당은 어쨌든 뭐 방해를 하든 뭐 하든 여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의 상당히 강약 이 전략에서 상당히 성공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박정훈 전 대령 같은 경우에 오늘 어머니가 이 무죄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엄마 가르침 잘 지켜왔고 속으로 존경해온 아들이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군 검찰은 아시다시피 3년형을 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영준님, 네. 이 사실 내년 이제 1월 9일 날 1심 선고가 있는데 이것도 선고 여하에 따라서는 민심이 엄청 출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예. 선택지 모두가 뭐 굉장히 뭡니까 무죄가 나와도 방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탄력을 야당에게 주는 것이고 예. 그리고 3년형 구형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또 민심이 더 출렁거리는 부분이라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수에 들어 있다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적절하지 못한 어떤 사건이고 마치 내라는 뭐 이렇게 아주 섬뜩한 무슨 모반 행위처럼 그렇게 밀어붙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떤 의사결정 과정부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또 하나 그런 부분에서 이 문제들이 현 정권이 굉장히 아마추어리즘이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훨씬 더 신중하게 부드럽게 처리하는 그런 어떤 말해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물론 법을 지키고 그랬어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판이 있었다면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안에 정권을 운영해 가는데 스킬일 수 있는데 뭐 잘못을 저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스킬조차도 없는 완전히 무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정권이라는 게 그대로 이 사건에서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세 차례에 아마 수많은 그 해병대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은 의회에 말하자면 1월 초부터 새로운 어떤 질적으로 다른 정권에 대한 위협이 드러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뭐 이제 최근에 이제 명태균 사건 때문에 여권하고 이제 대통령실이 곤혹스러웠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이 최상병 사건이 정말 이제 여권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사건으로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사 외압도 문제지만 그 중에서 더 문제되는 것은 법 집행을 하던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영장이 물론 기각은 됐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항명죄로 3년을 그렇죠. 구형까지 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도 집단항명의 수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집단항명의 수괴라는 그 무시무시한 단어를 갖다가 또 군 검찰이 항명죄로 바꿔버렸거든요. 그럼 이렇게 쉽게 바꿀 거라면은
이거는 집단함명죄의 수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박정훈 대령을 공격하기 위한 공권력의 남용 아니냐, 이 비판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영주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유죄가 나면요, 국민들이 아예 뒤집어질 겁니다. 유죄가 나면. 근데 만약에 반대로 무죄가 나잖아요. 네. 그래도 뒤집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죄가 나도 뒤집어지고 무죄가 나도 뒤집어질, 정말 만져서는 안 되는 그 선인장 같은 것을 손으로 쥐어버린 셈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아주 엉뚱하게 잘못해왔는지를 가장 저는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 박정훈 대령에 대한 무리한 기소, 잘못된 기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이제 공소를 취소하는 해법이 그 이 김두수 원장님 제시가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저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예. 이 사건 있자마자 이야기했고, 민주공화국에서 특히나 이 제복 입은 군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이 수사단장을 수개로 몰아가지고 처벌하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빨리 어쨌든 권력기관의 입장에서 더 이상 이 사건을 키우면 안 되는 문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태까지 갔다는 거는 결국 뭐 지금 현재는 이게 점점 재판 과정에서 이제 전화를 몇 번 걸었는지 이런 게 이제 다 확보되고, 그 재판에 임했던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대통령실 개입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 사실 확인만 남아 있는 상황 아닌가. 국정조사에서 뭐 어디까지 밝힐지는 몰라도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정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제가 정국희 교수님께는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 박정훈 대령에게 내려진 죄목은 항명 상관 명예훼손죄예요. 군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제 다음 달에 결과가 나오는데, 자, 이거 여권이나 대통령실이 이게 큰 그 위기가 닥쳐오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예. 검은 그림자가 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뭐 항명 수괴죄 예. 뭐 이런 걸까지 갔는데 그거는 아닌 걸로 또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재미난 것은 말이지, 갑자기 왜 국정조사로 이렇게 그 여야가 다 예. 기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본래 그 특검 아니었나요? 특검은 이제 세 차례 그 예, 거부권을 예. 행사했죠. 그 야당이 이제 그 처리를 한 걸로 보이는데, 국정조사라는 게 우리가 그 동안에 보면 알지만 정말 태산명동에 서일필 이런 말이 있는데, 국정조사 서일필입니다. 예. 뭐 요란하게 그냥 언론 플레이 해놓고 남는 예. 거 하나도 없는 게 국정조사인데 과연 어떻게 될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그 임성근 소장이 그 고발을 하겠다. 네. 또 그 역공이 나오는 측면이 있어서 과연 진실은 어딘지는 조금 더 그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용산에서의 여러 가지 그 외환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여권에 불리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지금이라도 제대로 털고 밝히고 하면 앞으로 그 뒤집어 쓸 그런 여러 가지 그 물결에 조금이라도 그 헤쳐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쨌든 뭐 진실은 하나니까요. 여권이 좀 그 정말 제대로 한번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입장을. 네. 네. 자, 실시간 보내주신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상병 사고는 사단장 이하 지휘관들의 과잉 충성, 안전 불감증에 의한 과실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말로만 하지 말고 속 시원한 국정조사에서 진상을 낱낱이 밝힙시다, 이런 의견.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로 나오던 국힘도 이제 안 되겠나 싶었나? 이 국정감사 참여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억울한 죽음 반드시 진실을 밝혀 풀어줘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박정훈 대령이 잘못 대응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처음에 박정훈 대령이 이첩 보류 명령 어기지만 않았어도 지금 재판 받을 일은 없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 국정조사 받고 특검 가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한동안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슬쩍 발을 빼버렸습니다. 신웅기 대표,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좀 예견된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조준하는 특검이 돼야 되거든요. 수사 외압의 주체가 그 우크라이나에 나가 있던 국방부 장관 이종섭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핸드폰을 가지고 전화까지 한 사안이 다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국방부 검찰단에서 무단으로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도 없이 이미 군사법원법에 의해서 이첩된 수사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해 왔거든요. 이거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법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는 스스로의 리더십을 망가뜨렸다, 무너뜨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참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겁니다. 이 특검법을 피하자니 또 3차, 4차 계속 특검법이 날라올 거라서 저는 앞으로도 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라면은 국민의힘이 민심에 더 큰 저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청문회가 열리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항명죄 3년 군 검찰의 구형량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지도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누가 우리 자녀들을 이런 군대에 보내고 싶겠냐? 이런 의견. 군인이 정의 따지고 명령에 불복종한다면 체계가 엉망진창이다. 진창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